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3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30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말 25만 달러로 가는 여정일 뿐일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써니전자는 대선을 대비해서 조금 투자했는데요. 마이너스 7% 손실 중에 있어요. 탄핵이 인용되고 당분간은 들고 갈 생각이에요.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37% 손실 중에 있습니다. BITX는 16% 정도 손실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견딜만 한 것 같아요. BITX는 현재 2% 정도 하락 중이고요. SOXL은 모처럼 만에 어제 오늘 계속 상승 중에 있어요. 오늘은 지금 현재 3%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근래 가파르게 올라와서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써니전자는 아직까지는 행보 중인데요. 지금의 등락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한두 달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82,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현재 82,000달러를 가리키고 있어 BITX 투자 금액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버틸만 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연말까지 20만에서 25만 달러가 되기 위한 지금은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25만 달러에 매도를 하게 되면 저희 계좌는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을 거예요. 그때를 희망하며 지금은 묵묵히 인내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상승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2분기에서 3분기가 되면 지금 가격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계좌가 마이너스라 조급한 마음은 들지만 연말에 큰 수익을 위해서 인내해 볼 생각입니다.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6%고요. 도지코인은 다시 4% 수익 구간으로 전환했어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61%고요.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57%, 넴은 마이너스 28%, 이캐시는 마이너스 61%, 디카르고는 마이너스 24%, 캐드인 어둑트월드는 마이너스 79% 손실 중에 있어요. 어제는 다 마이너스였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도지코인이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연말까지 묵묵히 인내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인내하면 연말에는 아마도 축배의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2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인텔이 어제 오늘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인텔의 최고 경영자로 리프탄 젠 케이던스 CEO를 임명했대요. 인텔의 사상 첫 외부 수장이랍니다. 말레이시아 CEO인 탄 CEO는 싱가포르 난양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공대 원자력 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엔지니어래요. 탄 CEO는 반도체 설계의 전문가 같습니다. TSMC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칩 설계 업체인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의 지분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인텔은 지금 시간 16% 이상 급등하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운영하되 잠재 고객이 될 칩 설계 업체들의 참여도 추진 중이래요. TSMC는 인텔 파운드리 지분을 50% 이하로 소유한다는 계획이랍니다. 어제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한 것이 3월달부터임을 들어 2월의 개선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평가예요. 수입품에 대한 공격적인 관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3월 이후 몇 달 동안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대요. 당장 이날부터 발효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로 이 금속의 원자재로 사용하는 산업기계, 건설업, 음식요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원가 상승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래요. 미국 정부가 10만 비트코인 보유를 시작해 5월 추가 매입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은 비트코인의 제도적 정당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K33은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향후 글로벌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12일 더 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조정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비축 정책은 상징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대요. K33의 리서치 책임자 베를레 룬데와 선임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짐 머맨은 해당 명령은 비트코인을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제도화하는 중대한 조치이며 시장의 단기 하락과는 별개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류한 약 20만 비트코인 가운데 일부를 범죄 피해자에게 반환한 후 남은 물량으로 구성되는데요. 특히 비트파이넥스 해커로부터 압류한 94,636 비트코인은 곧 거래소에 반환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물량이 비축의 핵심이 된대요. 재무장관 베센트가 5월 5일까지 예산 중립적 비트코인 추가 매입 전략을 보고할 예정이며 IMF 특별 인출권 매각, 금 보유 재평가, 재무부 안정기금 활용 등이 검토 중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압류 자산 외 암호화폐 추가 매입 계획은 없지만 향후 비트코인을 담보나 디파이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열렸다라고 강조했어요. 재무장관은 5월 5일까지 예산 중립적 비트코인 추가 매입 전략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5일까지는 이제 한 달 반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좀 전 기사와 같은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가 수준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예정이래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비트코인 준비금 정책을 실행하고 있대요. 비트코인 매거진 CEO 베일리는 미국이 해당 조치를 수개월이나 수년이 아닌 단 며칠 혹은 몇 주 내에 실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법률적 승인 과정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베일리는 선제적 구매가 오히려 승인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뭔가를 눈치챘는지는 몰라도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티가 1200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돈나무 언니가 뭔가 돈 냄새를 맡은 것일까요? 캐시우드는 우리보다 정부력이 월등하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정책 이후 전 세계 정부들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대요.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는 12일 자신의 X에 미국 내 145개 글로벌 29개 정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보관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는 코인베이스가 미국과 해외 정부 기관들에게 자산 보관, 거래,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암스트롱 CEO는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정책이 정부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관심을 촉진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관들이 금융체계에 디지털 자산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대요. 그는 규제 명확성 개선에 따라 2025년에는 1000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하며 미국 내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관심과 매수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자 리얼비전 CEO인 라울 팔은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팔은 글로벌 통화 공급량과 비트코인의 역사적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현재 시장이 2017년과 유사한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당시에도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이어졌지만 이후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강한 상승세를 보였대요. 그는 이 조정은 정상적인 과정이며 금융 환경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통화량 증가는 새로운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으며 비트코인 역시 조정 후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미스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하는 내용 BIT COIN
비트코인 법안을 다시 발의했대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을 법률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로 미국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디지털 자산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래요.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분산형 비트코인 보관망을 구축하고 일정 기간 동안 100만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대요. 이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5%에 해당하며 근 보유량과 유사한 수준이래요. 재원은 연준과 재무부 내 기존 자산을 재조정해 충당하며 새로운 예산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대형 스페인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대요. 스페인 은행 업계에서는 BBVA를 시작으로 카이샤방쿠, 쿠차방쿠, 렌타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유럽연합의 미카 규제 시행 이후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준비 중이며, 이는 전통 금융권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래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열린 자세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바라보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하며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어요.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문호 개방에 대해 약간 소극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의미는 다른 나라들은 좀 더 적극적인 진행이 논의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빨리 상승하지 않아서 조바심이 나지만 연말에 큰 수익을 생각하며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BITX는 마이너스 3%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 SOXL은 1%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82,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저께 구독자님이 장문의 응원의 댓글을 주셨는데요. 저와 구독자님들과 함께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